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올해 준비해야 될 기본 사항하고 작년에 어떻게 출제됐는지에 대한 체험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이제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바뀌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논술 전형에 자연계열은 3개 합 6인데 과학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과학을 반영한다면.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는 3합5인데 스크랜튼 학부는 그냥 똑같고요. 나머지 자연계열은 수학을 포함한 2개 합 5로 최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대는 성대, 중앙대, 서강대하고 더불어서 3개 합 6급 정도의 아주 강한 최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화여대의 논술 전형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키는 최저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너무 최저가 높으니까 아마 최저를 넘어선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대폭 최저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최저가 낮춰지면 이제는 논술이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원래 논술 전형의 중요한 변수는 논술이어야 되긴 하잖아요. 다음 수리논술 난도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렇게 시험을 치렀죠. 이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중앙대 정도급의 논술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낮아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낮아져서 이화여대는 수리논술 전형의 문제로만 보면 인서울 대학 중에 가장 낮은 대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논술은 대학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각각이라는 사실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 논술은요, 이화여대는 수능 다음 주 일요일이니까 수능 후에 10일 정도 후에 중앙대 다음날 한양대랑 같이 봅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수학 시험 범위는 고교과정 전범위 이러면 또 깜짝 놀라실 거죠. 이화여대는 역시 기하를 거의 내지 않는 대학입니다. 수학 문제는 3문제고요. 각 문제당 소문항이 3개 또는 4개 있고 이화여대는 거의 제시문이 없는 대학이에요. 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겠고, 스크랜튼 학부는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분이 미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 스크랜튼이라는 분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전공학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뽑는 인원이 꽤 많아요. 나머지 자연계열은 뭐 5명, 뭐 22명,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12명 해서 여러분 논술이 약하면 모집 인원이 많은 데를 쓰는 게 좋다. 화학생명은 좀 센 학과니까 여기를 쓰는 게 좋을지 나쁠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200명이 안 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작년까지 데이터는 이화여대 논술에 관한 데이터는 이제 다 쓰지 못해요. 왜냐면 경쟁률이 보통 30대 1이었는데 이거는 올해는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화여대 3합 6을 학생들이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올해 2합 5의 수학 꼭 포함으로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이 경쟁률이 다소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실질 경쟁률은 6대1 내외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 낮았던 학과들도 있어요. 그러면 작년 기출 문제 볼까요? 여기가 이화여대 앞 광장인 ECC라는 곳이래요. 저는 궁금한 게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많이 고일 것 같은데 수영장 같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겠죠. 다니시는 분들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화여대는 2020학년도 이전까지는 수리논술 기출문제가 의예과를 포함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져서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2021학년도부터는 의예과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문제는 자연계열 문제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부터 쉬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쉽고 작년에 모의논술 쉬웠고 작년에 수리논술 기출문제는 사상 최대로 쉬웠고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올해는 그러면 작년의 기조를 계속 이어받아서 쉽게 낼 건가? 이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난도는 조금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저를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논술까지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올해 시험은 사실 너무 쉬웠어요. 그럼 재작년에는 뭐 냈는지 보면 수학의 근해 공식이 문제 풀이의 중간 과정에 이용됐고요. 수학 1의 수학적 기납법 증명 문제 증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냈고 이수열이 증가함을 증명하시오. 요 테마들은 논술의 진짜 전형적인 테마고요. 기하랑 확통도 출제했습니다.
2021학년도가 좀 특수한 해라서 교과과정상 특수한 해라 이렇게 됐고요. 재작년엔 그렇고 작년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수학은 계산 과정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성질 등을 이용하게끔 했고 수학 1에서는 수학적 기납법 역시 냈죠. 수학 2에서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이나 증가함수 문제 앞에 2021학년도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적분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냈고요. 기하는 타원의 방정식 자체의 정의 같은 걸 묻는 게 아니라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함수를 하나 띵 던져준 거예요. 기하는 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서 출제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요. 이화여대는 2, 3년 주기로 수학적 기납법 문제 상당히 자주 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화여대가 아니라도 수학적 기납법은 어디 대학에서 문제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증명 형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쓰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이화여대는 연대나 한양대처럼 어떤 논술을 선도하는 대학은 아니고 도형의 넓이나 미분의 최대 최소 같이 평이한 소재들을 많이 쓰는 대학이에요. 게다가 직전 2개년 정도는 많이 쉬워졌다. 여러분이 여기는 이화여대 거는 한번 그냥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진짜 쉽네 라고 하실 만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화여대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수학적 기납법이나 수열의 증가수열이나 감소수열 같은 그런 내용, 미분의 오리지널 테마 같은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화여대에 도움이 되겠고요. 이화여대의 평가 지침을 제가 좀 독특해서 한번 발췌해 왔는데 이화여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평가 지침을 완전 디테일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1-2번 문제가 있으면 전체 배점이 15점인데 어디까지 진행했느냐에 따라 디테일하게 점수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멈추느냐에 따라 이 정도로 세분화해서 평가 지침을 말해주는 대학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완전 세분화되어 있죠. 이화여대의 수리 논술은 쉬운 대신 이 문제를 어디까지 전개했느냐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점수를 매긴다라는 게 이화여대 논술의 특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화여대는 마치고요. 내일 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편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잘 찍고 잘 풀고 해서 좋은 결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안녕.